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 오랜만에 오늘 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을 보인 그런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오랜만에 상승 종목이요, 하락 종목보다 많은 날이었어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이 뭐였죠? 시장이 종합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은 적고 하락 종목은 많은 장이 열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적은 날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좌가 상당히 좀 좋아졌겠다, 이렇게 좀 추론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메타의 CEO죠. 마크 저커버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XR 스타트업 기업가도 만나고, 아무래도 메타버스다 보니까 AR, VR, XR 이런 쪽이랑 좀 연관성이 높겠죠. 그리고 LG전자 사장님도 만나시고, 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등등등 해서 바쁜 일정을 좀 소화하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얻고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넷플릭스도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딜 걸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진펜트라 출시하는데 드디어 미국의 초도 물량이 선적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램시마 SC, 즉 진펜트라가 미국에 출시가 돼서 유통이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셀트리온도 실적,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움직일 거라는 거, 단순히 바이오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비트코인이 반감기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7,900만 원을 다시 한번 뚫어봤습니다. 거의 2년여 만의 상승인데, 사실은 비트코인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근데 원래 증시랑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을 대표하는 자산 시장의 하나의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증시가 우리나라는 많이 못 갔지만 전 세계 글로벌 증시는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7,900만 원을 뚫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증시가 3,300포인트를 못 뚫고 아직도 2,600포인트대 있는 게 더 이상한 부분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뭐 정상적인 상황이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의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뉴스로는 에코프로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어제 시외에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좀 강세를 많이 보였거든요. 거의 시외에는 상급 가까이까지 8%대까지 상승했었고, 에코프로도 덩달아 상승했었습니다. 두 종목이 모두 강세를 보이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오늘 오후장에 약 2시쯤에 5대 액면 분할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로 소멸이 되면서 쭉 주가가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BM도 빠졌어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건요, 야 이거 액면 분할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그거 아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간다, 그거 아니고요. 이런 이벤트들, 개인들이 원하는 이벤트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런 이벤트에 호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요, 리튬 가격이에요. 에코프로 BM도 양극재를 만들다 보니까 리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에 분할 상장했죠. 그러면서 에코프로 머티는 정부치 하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에코프로엔 뭐가 남았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코스피 상장하면서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일정이 조금 늦춰졌는데, 일단 에코프로 머티 지난해 상장시켰고 올해는 에코프로 BM을 이전을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그 다음 행보는 뭘까? 바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상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는 진짜 본격적인 지주사가 되지 않을까. 뭐 이 아래 이제 글로벌이라는 광산 매입하고 이런 법인도 설립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까지거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까지 상장을 시키면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웬만한 상장시킬 만한 종목들은 다 상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 하나 이제 지주사로 남게 된다. 지금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품고 있는 에코프로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광저우 리튬 시장의 시세를 보니까 리튬 가격이 반등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미국의 알버말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리튬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가 뭐 액면 분할 공시 이거보다는, 이건 당연히 거래 활성화는 될 수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리튬 가격이 더 민감하게 호재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 전혀 없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리튬 가격의 반등으로 양재 가격의 판가 상승,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에 있다. 이거가 더 중요한 재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본질을 보자는 거죠. 사실 이런 이벤트 말고요. 이벤트에 휘둘리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 그리고 이게 미국의 공포지수인데, 지금 미국 시장의 투자자들은 상당히 과도한 탐욕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장의 탐욕 구간을 연준 위원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을 조성하는 시장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가만히 둘까?
물론 갈 때 더 가긴 해요. 그리고 이 익스트림 그리드도 한 82포인트에서 85포인트까지 치솟으면 그때 비로소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더 갈 룸은 있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도 급등기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이제 추후에 나올 실적에 대한 것도 대답을 해야 되고 그리고 AMD가 먼저 쉬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물론 이 빈자리를 마이크론이 HBM 3E 요거 이제 샘플링 들어왔다라는 뉴스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버팀목도 해주고 그리고 ARM도 강세해 보였지만 어제는 좀 쉬는 모습 보였거든요. 어쨌든 뭐 리튬 가격 상승도 나오고 하니까 2차전지 테슬라 쪽이나 이쪽도 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직도 상당히 짱짱하다. 그리고 어제는 특히 바이오테크가 미친 듯이 올라줬거든요. 바이킹 테라피틱스가 12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테크를 상당히 이끌었고 그래서 바이오테크 ETF 같은 것들도 이제 바닥을 기던 모습에서 박스까지 돌파해보는 그런 좋은 시세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실어볼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는 자리에 왔다. 그러나 일단 미국 시장도 당장 숨 고르기 왜냐면 여태까지 연준의 목소리 그리고 시장의 경기 지표 이런 것도 다 무시하고 실적 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이 실적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올 것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볼 구간이라는 거 그런 것까지 얘기 들어보고 있고요. 간만에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고 투자 포인트로 볼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한 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크론 샘플링 이런 걸로 우리나라 반도체의 HBM 관련주가 아침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소재나 부품이나 뭐 이렇게 HBM 관련주에 있어서는 좀 상당히 소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좀 강세 보였고 HBM 관련주 당연히 강세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저밸류에 의한 분기 배당락 이런 것도 있었고 비트코인 최고가 그리고 애플의 전기차가 이제 철수된다 사업 분야가 그러면서 AI에 좀 더 집중하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하는 거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현대차가 좀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현대차가 애플카의 OEM 대상으로 보였거든요. 사실 애플은 본인들은 설계만 하고 다 위탁 생산하잖아요. 이 위탁 생산 대상자로 현대차가 좀 강력하게 뽑혔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고 오늘 뭐 현대차 그냥 미친 듯이 올라준 그런 하루였고요. 미국의 바이오테크 얘기했고 이제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시장이 열리고 우리가 3월 1일부터 휴장에 들어가요. 3일짜리니까. 그런데 이제 굵직한 뉴스가 내일 우리 시장 끝나고 나거든요. 내일 밤에 무슨 뉴스가 있냐면 미국의 PCE 발표. 이게 미국의 목요일장이니까 우리는 미국의 목요일 금요일장을 못 보고 월요일에 한 번에 반영하겠죠. 그래서 내일 아마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까지의 외국인 수급으로 봐서는 전혀 뭐 리스크 관리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오히려 그냥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우리 갈 길 우상향 하겠다. 요 정도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3월 1일 그리고 3월 8일 이때 미국의 셧다운 임시 예산안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 예산안을 다시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뭐 이것도 그냥 리스크를 만들려고 나온 뉴스지 당장이 뭐 큰 이벤트로 뭐 증시에 어떤 부담을 준다 그런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이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우만 연준 위원이 굉장히 강력한 매파거든요. 거의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준 위원처럼 매 3개짜리 매 3개짜리 가장 강력한 매파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어제는 무슨 얘기했냐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뭐 경기 지표나 인플레 지표 약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제도 신규 주택가격 지수도 상당히 많이 튀었고 미국의 경기 지표 보면은 잘못하면 금리 인상 얘기 나올 수도 있겠다. 살짝 좀 손 떨리는 그런 얘기도 나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 일단 금리 인상 끝난 게 맞고 이제 동결해서 고금리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압박감을 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얘기도 했고 셧다운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부터 투자 경고에 들어갔는데 기어이 후반에 올리면서 4%대 초강세 모습까지 보여준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와 대단한 알테오젠의 시세가 나왔고 또 셀트리온 얘기도 잠시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의 깊게 봐야 될 게 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주 예전에 23년부터 꾸준히 리서치했는데 뭐라고 얘기 들었죠? 24년 상반기에는 이거 상반기에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반기에는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이제 나올 게 없어요.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 드린 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렸죠. 아직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익 컷이라 이게 23년 상반기입니다. 여름쯤. 그래서 24년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빠질 것이다. 그리고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눌리고 갈 건데 여기를 공략할지 여기를 공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여기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이제는 바닥은 나왔다. 바닥은 나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다. 그러나 24년부터는 23년과는 다르다. 이제부터는 조선주 한번 매입하면 그냥 묻어둬도 될 정도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뷰를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과 24년의 조선주 보유 스테이스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오늘 반도체나 저 PBR주보다는 완전히 틀렸죠 저도. 오늘 반도체나 저 PBR주가 엄청 셌거든요. 그러면서 헬스케어, 바이오, 이차전지, 방산조선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세가지고 오늘은 전반적인 강세였습니다. 근데 사실 얘네까지 강세 보일 줄 몰랐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당연히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어제 미국 시장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이렇게 강세 보였을까 좀 물음표 찍히긴 합니다.
그리고 휴장일과 고가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면서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렸고, 오늘은 어제 콘텐츠에서 얘기 드렸지만 제가 큰 그림에서는 아직은 좀 더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얘기 드렸지만, 토요일이죠. 어제 기준으로. 내일은 반등할지도 몰라요. 반등 시도 정도 할 겁니다. 근데 목요일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날이다. 어제 미국 시장이 그냥 뭐 강보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냥 반등 시도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고, 의미 있는 추세 돌파로 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공략을 한번 준비해보자. 이 정도 얘기 드렸고요. 오늘은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외국인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올렸어요. 외국인. 그리고 기간은 열심히 땡기다가 이제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차익 실현 모습을 오늘 보였다. 내일까지는 당장 기간이 강세해 보인다 그런 거 아닐 것 같고요. 내일은 기간은 이제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상승 종목이 상당히 많은 날이었어요. 종합지수가 올라가더라도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대부분 오랜만에 웬만하면 올라가는 장. 이런 거 좀 분위기 만들었고, 코스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에코프로가 수급이 빠져가지고 훅 한번 빠지고 훅 한번 빠지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도 상당히 많은 종목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였고, 종합지수 보면 코스닥이 1.18% 상승인데 코스닥 150, 즉 에코프로의 상승이 보였구나. 그리고 전반적인 강세, 반도체가 특히 강세를 보였구나. 이런 걸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봤더니 2차전지가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래서 2차전지를 둘러보면은 개별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2차전지 업종 내 순환매가 돌고 있다. 어떤 종목에 돌고 있냐고요? 저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렸을까요? 저는 분명 얘기 드렸어요. 얘네가 1차 파동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1차 파동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광물 관련주, 이거 리튬 관련주죠. 광물 관련주를 조금 쳐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장비주 쪽이 오늘은 쉬었지만 아직도 이쪽에 돈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친구들이 올라갈 때 또 충전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들이 강했죠. 근데 오늘 얘네 왜 쉬었냐? 양극재가 강했잖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가니까 여기서 돈을 다 빨아먹은 겁니다. 기존에 돈이 있던 수급들이. 얘네는 새롭게 리튬 가격이 올라가니까 양극재랑 또 연관성이 있잖아요. 양극재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리튬 가격이랑 연동해서 리튬주 그리고 양극재, 에코프로 관련주 이렇게 해서 좀 오늘 상승을 보인 거다. 이 친구들이 좀 오늘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얘네는 또 버텨줬잖아요. 제 생각에는 리튬 관련주가 시세에 따라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적절히 큰 상승, 너무 큰 상승 말고 적절한 상승 보이면 이 친구들이 이제 좀 힘을 잃어갔고, 요 파트 장비주나 아니면은 뭐 원통형 배터리도 될 수 있고, 전고체 테마 요즘 상당히 좋죠. 전고체 테마도 강세 보이고 있고, 실리콘 응급제, 셀, 그리고 장비주까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24년 1월, 2월을 담당했던 전액 관련주가 1차 파동을 하고 잠시 쉬는 기간을 가질 것 같다. 쉬고 나서는 당연히 다시 갈 겁니다. 얘네가 어쨌든 FEOC 최대 수혜주는 맞으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수혜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좀 좋은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아침엔 바이오가 비실비실 거리거든요. 근데 시장이 땡겨지면서 알테오젠 그리고 HLB 3천장 제약까지 올라오면서 바이오 업종에 좀 낙폭을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주요 종목들 빼고는 상당히 뭐 강세를 보였다? 그러긴 좀 힘들었거든요. 그나마 한울 바이오파마, 메지온, 그리고 뭐 피처캠 이런 정도가 좀 강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그냥 보면은 은근히 퍼릇퍼릇합니다. 은근히 퍼릇퍼릇해가지고 아무 바이오나 한다고 올라가는 그런 시장 아니었다는 거. 오늘 바이오도 그냥 올라가는 놈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에코프로 중심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대신 반도체가 상당히 또렷하게 업종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보통은 HBM만 어제 올라갔거든요. 어제는 HBM만. 근데 오늘은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고, 제가 이쪽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ARM. 이 친구가 좀 힘을 잃으니까 바로 또 팹리스 관련주가 좀 힘을 잃은 거거든요. 그래서 ARM 시세가 저는 좀 거품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팹리스 관련주는 그렇게 좀 깊게 보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약세를 보였던 개별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오늘 리포트 발로 해가지고 풍력주가 올라갔는데, 과연 그 리포트가 맞을지 저도 리포트를 봤는데, CS윈드 같은 거 이 리포트 상당히 의심된다. 지금 업황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얘네가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개인 투자자로서 얘기 드린 겁니다. 우리 같은 편이니까요. 그리고 미디어 쪽이 강세 보였고, 해성 TPC가 이제 대주주 리스크로 이렇게 됐고, 휴림 로봇이 액면 병합이 돼가지고 10주 하던 게 한 주, 5주 하던 게 한 주 이런 식으로 액면 병합이 됐거든요. 제가 이거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10대 1 액면 병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액면 병합해서 오늘 갭상승했다가 눌린 모습 정도고, 특별한 모습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자동차 관련주가 오늘 대장이었구나. 이것도 뭐 도요타 사태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삼성생명 가지고 땡겼다. 뭐 조선주도 강했고요.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이닉스도 어제 하락에 의해서 낙폭에 대한 반등 정도 나왔다.
특별하게 그런 거 없이 저 PBR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였고, 카카오라던가 뭐 금융주 일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지만 또 혼조세로 강세 보인 또 종목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있었다. 이 정도로 좀 전광판 보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강했거든요. 제가 조선주를 지금 좀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군가는 또 샀겠죠. 제가 조선주를 계속 어제부터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응을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볼 법하다. 그리고 오토엔 정도가 오늘 상가를 갔고요. 그래서 오늘 정합판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7천억대 매수를 해주면서 쭉 시장을 땡겼는데, 특이한 점은 뭐였냐면 제가 오늘 관찰을 했을 때 처음에 코스피 지수는요 못 올라갈 뻔했어요. 못 올라가, 난 못 가, 나 힘들어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뭘로 했냐면 외국인이 선물로 땡겼어요. 지금은 선물과 코스피 200의 지수 위치가 똑같지만 아까 전에 어디까지 벌어졌냐면 외국인이 1.5% 선물을 땡길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 1.1%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오늘은 선물 가지고 머리끄댕이 잡고서 야 올라와 따라와, 선물 가지고만 오늘 선물 프로그램 요거 가지고 오늘 시장을 억지로 좀 땡긴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이 억지로 땡기는 거에 대한 부분이 과연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니케이라던가 중국 상해 이런 거 지켜보면 그다지 오늘처럼 우리처럼 세지 않았거든요. 아시아에서는 오로지 우리 시장만 강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환율이 상당히 좀 튀었었어요. 1337원까지 튀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그리고 104포인트 넘어가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자산시장이 거짓말치는지 증시가 거짓말치는지 이걸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비트코인 위험 자산의 대표 자산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채권 수익률도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또 뭐 걱정 많이 안 되는데, 어제 원자재 올라온 거에 비해서 오늘 빠지는 폭도 적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움직인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체크하면서 다음 달에 나올 2월의 CPI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봐야 할 포인트다. 그리고 바이오테크가 조강세 보인 정도고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이 당연히 강했겠죠, 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개별주기적인 부분이 저런 데서 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 정도고. 그리고 AMD가 어제는 쉬었는데 오늘은 좀 받쳐줬고, 엔비디아가 약보합 그냥 잘 버티면서 마감했습니다. 진짜 실적이 좋으니까 안 부러진 거고요. 그리고 애플은 전기차 사업 철회한다라고 얘기 나오자마자 상승률로 돌렸고요. 그리고 이제 광물 관련주 알버마리 강세. 그러다 또 애플이 전기차 안 한다고 하니까 뭐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 이런 쪽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인 그런 현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팹리스 관련주에서 ARM이 빠지니까 우리나라 팹리스 관련주 당연히 그대로 영향을 좀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점을 또 찾아본다고 하면은 신용 잔고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점점 좀 투기성 자금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한번 추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다만 좋은 건 또 예탁금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투기성 자금까지 겸사겸사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부양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부분을 보면은 에코프로 PM이 코스피로 이전하죠. 그리고 HLB도 코스피 이전 예정입니다. 알테오젠도 말은 나올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 셀티리온도 결국엔 가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에코프로, 엔캠, HPSP. 신성 델타테크가 시총 4위로 가게 생겼습니다. 지금대로면.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가 미친 상승을 보이다가 쭉 빠졌거든요. 아마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JYP는 아직도 좀 제가 보기에 비싼 것 같고,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를 보면은 이거 이렇게 단순히 딱 보면은 오늘 윗골 달아서 진짜 짜증난다, 인명분해까지 나왔고 에코프로 BM이 뭐 간다 어쩐다 하는데 너무 짜증나네. 그러실 거 없이 지금 올랐다가 그냥 눌림목이에요. 그래서 리튬 가격에 따라서 또 급등 예전같이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시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얘기 드려보겠고요. 에코프로 BM도 22선 눌러 앉은 다음에 바로 공시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윗골을 달았지만, 어쨌든 이게 뭐 차트로만 따질 게 아니라 결국에 얘네가 실적이 동반되는 주식이고 리튬 가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동반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기아차가 뭐 박스권 복귀를 했고요. 현대차도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지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까지 올라오면서 이거 저 PBR주가 그래도 정책발을 받는구나. 그리고 메리츠금융도 숨고르기 정도. 우리금융 다 좋잖아요. 물론 카카오그룹주가 조금씩 이렇게 밀리고 있긴 한데, 그리고 LG전자도 이 정도로 밀리고 있는 정도고요. 오늘 보면은 하이닉스는 여전히 초강세에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블루라인을 이렇게 터치했거든요. 이 상단 블루라인 터치하면은 그 다음에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고가를 넘기는 거는 당분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마치 삼성전자가 여기서 노랑보라 시그널 나오고 반등했다가 눌리고 그 다음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이 수렴하는 것 같이 하이닉스도 조금 이제 숨고르기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어쨌든 뭐 2차전지도 엉망지어지고 있어서 뭐 그것 때문에 종합지수가 어떻게 된다? 저축이 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강세를 보였지만 조금 쉬는 모습. 뭐 바이오 보면은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은 정말 미친 듯이 좋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와 제가 봤던 거 원래 12에서 13만 원이었고 오버시장은 15만 원이에요. 근데 계약 공시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요걸 봐서 딱 계산을 해봤더니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갈 수 있겠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좀 갈 자리가 남기는 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강세를 조금 더 점쳐보고 싶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오늘 엔캠. 제가 1차 파동이 계속 요 부분에서 1차 파동 여러분 끝난 것 같아요 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요 구간은 이제 좀 숨고르기가 필요해요. 얘도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시총이 5조입니다. 5조라는 게 부정확한 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원래 시총이 9천억이었기 때문에 지금 5.5배 정도가 오른 겁니다. 요걸 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전액 기업들 보면 이렇게 뭐 버티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더 눌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 해보고 있고 뭐 율촌화학 같은 친구들도 초급등 보이다가 급작스레 좀 빠지고 있거든요. 수급이 나쁘지 않음에도 요거 그냥 개인들이 너무 환호를 지르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렸는데 진짜 딱 그게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고 있고 응제 관련주는 그냥 쉬는 모습 정도였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건 없었고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 친구 보면 이제 진짜로 좀 끝나가는 느낌 나죠. 근데 여기서 윗꼬리 해가지고 거래량 터지고 오늘도 윗꼬리에서 거래량 터지고 그래서 이제 방향이 나올 때가 돼간다는 거. 방향 나올 때 돼갑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조금 이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돈이 수남매가 좀 잘 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 정도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 HBM 쪽으로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뭐 HBM이 진짜 좋긴 좋다. 제가 이거 HBM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 쪽에서 기나긴 시간 동안 기간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기간 조정에 따른 상승을 한번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HBM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지금도 물론 뭐 영업이익이 뭐 엄청 좋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는 갭 차이가 이 정도였으면은 지금은 기간 조정하면서 지금 한 이 정도까지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랑 이제 주가 위치랑 비슷해지니까 야 그래도 내가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데 하면서 다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 23년과 같이 계속 괴리를 조금씩 벌리고 있다 실적이랑.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는 반도체면서도 바이오와 같이 2차전지 같이 성장하는 산업 속에 있기 때문에 초강세가 나와도 어색할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저도 이 HBM 쪽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사트 쪽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서너 달째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오히려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오사트 쪽. 그리고 뭐 TLB나 아비코전자는 제가 예전부터 제 취향이 아니라 가지고 소개시켜드린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이노공업이라든가 넥스틴 그리고 테크임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좋습니다. 전부 다 좋은 종목들이고 뭐 이렇게 PIM 관련주로 KX 하이텍, 오킨전자 뭐 이런 건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한양 디지텍 이런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오스템 이런 거 이런 친구들은 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소부장이 조금 강세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수급도 오 괜찮은데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는 진짜로 볼 때가 돼갔구나 이런 걸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OLED 주도 괜찮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오랜만에 상승 보였는데 당연히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코인 관련해 가지고 야 이거 게임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둘러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인은 코인대로 보내주고 게임주는 게임주로 그냥 넘겨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로봇주가 오늘 해상 TPC가 이렇게 상한가를 딱 맞아 떨어지면서 대주주가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로봇주의 좀 약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그런 모습 정도 보였고요. 그리고는 뭐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전반적으로 이제 좀 돌릴 때가 됐거든요.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돌리고 있고 현대미포도 바닥을 잡을지. 현대미포가 일회성 비용이 나와가지고 조금 고생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현대미포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괜찮고요. 삼성중공업도 잘 올라와주고 있고 세진중공업은 미리 출발하고 있죠. 요 정도입니다.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카본, 동성화이트 아직도 바닥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테마성으로 STX 엔진까지도 쳐다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 관련주도 오늘 그냥 나름 그냥 약하게 빨간불 틀었는데 이게 공물가가 지금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도 인플레에 대한 걸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 근데 인플레란 게 나오면은 고금리를 유지하는 기조, 연준의 발언이 이런 데서도 작용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 본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파란 시그널 나오면 좀 경계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파란 시그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 강하게 쳐 올리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버틴다? 그럼 다음 주에는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버티다가 쿡 하고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있고 다만 요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요 추세에 대한 이탈의 흔적 다시 여기로 올릴 수 있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뭐 오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오늘 오후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일 것 같았거든요. 아침에 올렸다가 오후에 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후에도 올린 다음에 당연히 잘 버텼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내일까지도 아침에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미국 시장의 반응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뭐 예측을 하기보다는 좋은 가격은 반드시 오니까 급하게 매매하기보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철저하게 개별주, 종합지수랑 연관도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선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편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종합지수가 더 갈 것 같으면은 개별주의 비중을 종합지수랑 연관되는 그런 종목으로 옮기면 될 뿐이라는 거. 그렇게 좀 정리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은 뭐 똑같은 얘기예요. 아이온 조금 쉬어야 된다. 그래서 HLB 얘기 많이 들으잖아요. HLB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리고 반도체도 나름대로 위에서 좀 늘렸기 때문에 뭐 반등을 하고 다시 늘릴 수 있겠죠. 이 추세를 좀 공략해보고 싶다. 많이 빠지면 여기다. 안 빠지면 여기고. 되게 좀 쉽게 생각하고 있고 코스닥이 드디어 200일선을 한번 깼었는데 그래도 오늘 호흡기를 붙여서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200일선을 횡보시키는 모습. 조만간에 방향 나오겠죠. 코스닥이. 그래서 코스닥의 방향이 시장의 방향성을 강력하게 좀 이끌 것 같다. 코스닥도 다시 한번 랠리 만들어가면 이번에는 강하게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마크 쉬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실마크 쉬어서 가면 강하고 눌리면 또 그냥 앞으로 쿡 하고 누를 수 있습니다. 근데 눌려도 금방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눌리는 거 너무 쫄지 않아도 된다. 쫄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너무 겁먹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게요. 다만 좀 세게 빠지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얘가 삼각 수렴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빠지면 그래도 좀 아프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한 815포인트? 지금보다 대충 한 5%. 지금부터 5% 정도 얻어 맞으면 좀 아프겠죠. 이거 이렇게 맞으면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봐야 된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저는 다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맞느니 그러니까 개별주 세팅했다가 뭐 성장주에 되고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도 랠리 이어가고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어제도 얘기 들었는데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아일랜드 갭 이렇게 떠 있는데 이걸 굳이 엔비디아가 탁 땡겨 올렸습니다. 갭으로. 지금 또 이제 아일랜드 갭이 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뭐 음봉을 만든지 아니면 고가로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고가를 넘어가면 야 미국 시장 그래도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간다. 그래서 버핏이 얘기한 지금 카지노판 같아 투자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서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다 막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점점 지금 미국 시장도 버블에 대한 신호가 오고 있는데 어쨌든 예전에도 코로나 때도 그렇게 신호 많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더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그런 겁주는 소리에도 뭐 겁먹을 거 없다. 물론 저도 시장 조정에 대비하자 막 이런 얘기 드리고 있지만 그거는 숨고르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막 엄청 미친 폭락 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로 조금 정리해 보면서 오늘도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내일 마지막 휴장일인 만큼 또 주말과 내일 밤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들이나 대응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여러분이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정도는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만나 뵙기로 하고요. 연휴를 앞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는 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